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복도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좀비의 기출 특강 실전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전편 제3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기출문제집을 많이 구입하셨는데 요즘 강의를 많이 안 됐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강의를 계속 반복하시면서 제가 동그라미 치면 그 글자를 눈여겨둬 보세요. 그게 핵심 문구입니다. 그래야 실력이 빨리 더 늡니다. 오늘은 근저당 공부하겠습니다. 1번 근저당권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피다분체 확정 전에는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피 상금, 이게 지연이자죠? 이라도 채권 최고액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그 설정행위와 별도로 그 다음을 기본계약이라 하죠.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 즉 기본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4번, 4번은 누가 경매했는가 보세요. 후순입니까? 근저당권자입니까? 후순이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그 다음 결과는 항상 선순위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순위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비담보채권은 매각되고 완납한 때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누가 했는가 보세요. 항상 물어보는 건 선순위 근저당권을 물어봅니다.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죠. 따라서 이 제3취득자가 아닌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권리는 제3취득자에게 있습니다.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3취득자 아닙니다. 2번 근저당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면제 받을 한도액을 말하죠.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2번 채무자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그러면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그 뒤에 채무자 채무 전액부터 다 틀렸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채무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으로 더 이상 담보되지 않습니다. 4번, 5번 두 개 묶어가지고 또 경매 신청 나와요. 그럼 누가 했는가? 4번은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 이게 선수이죠? 이건 채권은 경매 신청한 데 확정 맞았습니다. 누가 경매했는가? 5번은 누가 했죠? 근저당권이 후순위죠.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다음 근저당권 선순위를 말하죠. 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비담보 채권은 매각되고 완납한 때에서 맞았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번, 5번은 물어보는 건 똑같습니다. 항상 선순위 근저당권을 물어요. 그러니까 경매를 누가 했는가를 보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3번 후순위죠.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항상 선순위예요. 그럼 2번 손 들고 있죠. 2번 매각되고 완납한 때 확정됩니다. 경매를 누가 했는가만 보세요. 3번 근저당 틀린 겁니다. 1번, 2번 두 개 비교하세요. 1번 채무자인 제3자도 근저당 설정할 수 있죠. 이게 물상보증입니다.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직금리란 원칙 무효 맞습니다. 예외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3번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될 채권 최고액에 채무이자 당연히 포함되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근저당 설정자가 적부하게 기본계약을 해지하면 그때 피담보 채권 확정됩니다. 자, 5번은 누가 경매합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맞았죠? 이때 자기계 확정됩니다. 5번을 실제 시험에서 만나면 문제 보고 쫄았죠. 이건 풀지 않아야겠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읽다가 문제 날짜도 있고 뭐 금액 돈까지 있네요. 우리 숫자 약하잖아요. 뭐 한국말판 숫자판이네요. 그럼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찍으세요. 우리 연습이라 풀어봅니다. 막상 풀면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5번 2019년 8월
갑은 을에게 2억 원 대여하면서 을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 채권 채액 2억 5천 지정하였고 2020년 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X토지 2번 저당권을 지정하였다. 채권 채액 1억 5천입니다. 갑과 병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병이 경매 신청했죠? 자, 옳은 겁니다. 그럼 사례 보시면 을이 소유자죠. 1번 근저당권이 갑이죠. 채권 최고액 2억 5천이고 2번 근저당권이 병이죠. 채권 최고액 1억 5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 시 항상 시험은 선순위 갑 채권을 물어요. 갑 채권이 언제 확정되는가? 갑이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밑에 후순위가 신청하면 매각되고 완납 시 이때 확정됩니다. 자, 기억 2022년 6월 2일 갑 선순위 갑의 근저당권 피담은 채권은 확정되지 않죠. 후순위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갑 채권은 언제 확정된다 했죠? 매각되고 완납시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2번, 4번은 떨어집니다. 니은 갑에게 2022년 6월 1일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는 그럼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당연히 다 담보되는 거죠.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갑이 한 번도 이자를 받은 바 없고 X토지가 3억 원을 경매되었다면 갑은 경매대가에서 얼마까지 우선 변제받죠? 3억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 2억 5천 갑의 채권 최고액 2억 5천이죠. 3억이 틀려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제 유튜브 채널 목록에 실전편이 있고 실전편이 아닌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어려우시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세요. 그럼 실전편이 아닌 보다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상호 호환해서 공부하시면 더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